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의 경제 캡틴 문병일입니다. 자, 우리 이제 수능 개념 문제 풀이. 자, 세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테마 2번 계속 이어서 21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자, 이제 수업 중에 안 푼 문제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2강에서는 17번 문제까지 정리가 됐으니까 이번에 우리 18강이 아니죠. 3강은 18번 문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합니다. 자, 한번 문제 보자고. 자, 그림의 기억 리을에 대한 옳은 설명을 고르는 건데요. 보자. 와, 너도 오늘 이 공연 관람하러 온 거니? 자, 첫 번째. 공연을 관람하는 거잖아. 그럼 여러분, 일단 공연은 일단 서비스. 요거 하나 잡아야 되고. 그쵸? 그 다음에, 아니야. 왜? 난 다음 주에 있을 공연을 현장 예매하려고 아르바이트 수입도 포기하고 1시간이나 걸려서 왔대. 자, 아르바이트 수입도 포기하고 1시간이나 걸려서 왔어. 자, 그러면 아르바이트 수입을 포기하고 왔기 때문에 결국 이 아르바이트 수입은 공연 예매를 위해서, 결국 공연 관람을 위해서 포기한 거지?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게 암묵적 비용이겠지. 자, 그래? 그럼 인터넷으로 예매하지 그랬어. 인터넷으로 예매하면 할인 혜택도 있는데. 자, 그럼 여러분 봐봐. 인터넷으로 예매하면 공연 티켓 비용이 할인된다는 얘기는 결국 공연 선택에 자, 뭐를 줄일 수 있는 거냐면 자, 공연 선택으로 인해서 티켓 비용은 실제로 지출하는 비용이니까 명시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요인일 거야. 정말 미리 알았다면 그랬을 걸. 하지만 잘 봐. 여기까지 온 시간과 노력이 아까워서라도 난 그냥 여기서 예매할래. 잘 봐. 여러분 이미 여기는 왔잖아. 그런데 예를 들어 현장에 도착해서 예매를 하면 10,000원이야. 그런데 현장에서라도 인터넷으로 예매하면 뭐 20% 할인이 돼요. 예를 들어 8,000원이야. 그러면 이미 여기까지 온 시간과 노력은 현재 시점에서 티켓을 현장에서 예매할지 또는 인터넷으로 예매할지를 선택할 때 이미 지출되어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이라고. 그럼 이거 무슨 비용이 되는 거야? 요 리을은 결국 매몰 비용인데 지금 을은 지금 뭐라 그러냐면 이게 아까워서라도 난 그냥 여기서 예매할래? 그러면 매몰 비용을 고려한 잘못된 선택이 되는 거지. 되니? 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럼 기억 봐봐. 자, 기억은 재화와 서비스 중에 재화를 소비하는 활동이다. 자, 공연을 관람하는 건 당연히 소비 활동이 맞지만 공연은 서비스잖아. 그래서 재화가 틀린 거죠. 자, 니은. 자, 니은은 아르바이트 수입은 공연 관람을 위한 기회비용 중에 명시적 비용이 아니죠. 공연 관람을 위해 포기한 거니까 암묵적 비용이 되는 거야. 디귿. 자, 을이 인터넷 예매를 한다면, 그쵸? 여러분 봐봐. 을이 인터넷으로 예매를 하면 명시적 비용이 줄어들잖아. 그러면 명시적 비용은 기회비용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결국 기회비용이 줄어들 거고 이것만 보면 편익에는 다른 영향이 없겠죠. 그럼 편익은 그대로인데 기회비용이 줄어들면 순편익은 증가하겠지. 편익 빼기 기회비용에서 편익은 그대로고 기회비용이 줄어드니까 순편익은 감소한다. 맞네. 순편익은 증가한다. 맞네. 다시 기회비용이 감소하고 편익은 그대로일 거니까 순편익이 증가한다. 자, 리을. 자, 리을은 자, 을의 매몰 비용이므로 합리적 선택을 위해선 고려하면 안 돼. 그런데 합리적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걸 고려했기 때문에 비합리적 선택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18번 문제 정답은요. 디귿 리을. 자, 그래서 5번 기억해야 되고 여러분은 일단 문제를 읽으면서 이렇게 잡아내는 게 중요해. 그래야 시간이 단축이 돼. 알겠죠? 자, 그러면 18번 문제까지 정리가 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문제 한번 보자고. 자, 이제 19번 문제를 보니까 갑과 을은 여행 정보를 얻기 위해 일단 1인당 5만 원을 지출했어. 자, 여기까지 일단 보면 여행 정보를 얻기 위해 일단 1인당 5만 원을 지출했는데 3일간 그래서 그 5만 원을 지출해서 여행 정보를 얻어봤더니 여행을 간다면 여행 경비는 일단 1인당 120만 원이야. 자, 그러면 갑이 여행을 가건 자, 을이 여행을 가건 갑도 일단 실제 1인당 경비는 120이 들고 자, 을도 이제 얼마가 드는 상황이냐면 120이 드는 상황. 그런데 갑은 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3일간 휴가를 사용해야 하는데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회사로부터 1일당 20만 원의 보상비를 받을 수 있어. 그럼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3일 동안 60만 원의 보상비를 받을 수 있었는데 휴가를 가서 여행을 가면 그 60만 원을 포기하기 때문에 결국 갑의 여행 선택으로 인해 실제로 지출하는 경비는 자, 명시적 비용이 되는 거고 휴가를 쓰지 않았다면 받을 수 있는 보상비는 암묵적 비용이 되는 거야. 그럼 결국 갑은 120과 60을 더한 180만 원이 기회비용이 되겠죠. 자, 이에 반해 을은 자, 똑같이 명시적 비용 120이 있는데 을은 1일당 하루당 50만 원의 순이익이 발생하는 식당 운영을 멈춰야 되잖아. 그러니까 3, 5, 15 하면 150만 원을 포기해야 돼서 그럼 결국 명시적 비용 120, 암묵적 비용 150 해서 자, 을의 기회비용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270이 되는 거지. 되니? 자, 그러면 갑은 을보다 기회비용이 작다. 맞죠? 180은 270보다 작고 자, 갑은 을보다 명시적 비용이 작다가 아니라 명시적 비용은 둘 다 120으로 같다지. 같다. 디귿. 자, 그럼 을은 갑보다 암묵적 비용이 크다. 자, 을은 암묵적 비용 150이고요. 그 다음에 갑은 60이니까 을이 갑보다 암묵적 비용이 크다가 맞아. 자, 리을. 갑과 을의 그럼 매물 비용의 합은 240이 아니죠. 갑과 을의 매물 비용의 합은 자, 이미 지출한 비용 5만 원씩. 그러면 총 5 플러스 5에서 10만 원이 되는 거야. 되니? 자, 그러면 결국 자, 19번 문제 정답은 기억 디귿해서 여러분이 2번 정리하면 돼요. 2번. 자, 이렇게 정리가 됐고 자, 이제 우리 자, 세 번째 문제 20번 문제 보자. 자, A 회사는 희귀 난치병 아동을 위한 자, 특수 분유를 개발해 판매했는데 그런데 이미가 중요한 거지. 이미 연구개발에 투입된 비용은 회수가 불가능하다. 자, 선생님이 연구개발 관련 매물 비용 사례를 수능 개념 수업에서 설명했었어. 따라서 이거는 일단 기억은 이미 투입된 비용. 그래서 무슨 비용? 자, 매몰 비용이라는 거 잡고요. 자, 국내 판매 수입만으로는 생산 비용을 충당하지 못하여 손실이 누적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A사는 가와 나중에 하나의 대안을 선택하려고 한대. 그래서 가는 뭐냐면 그냥 생산 중단. 생산 중단이고요. 자, 두 번째 나는 새로운 해외 시장의 개척이야. 그래서 여기 좀 밑줄 쳐놔. 자, 그래서 새로운인데 잘 봐. A사는 기업이잖아.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확실성을 무릅쓰고 새로운 시도를 통하여 미래의 어떤 불확실성을 무릅쓰고라도 새로운 시도를 통하여 뭔가 어떤 뭐 새로운 시장 개척이든 새로운 또는 기술 혁신이든 또는 새로운 경영 기법 개발 등등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걸 우리가 기업가 정신이라고 해요. 기업가 정신. 자, 또는 이 기업가 정신을 자, 혁신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쉼페터는 창조적 파괴라고 그랬지. 창조적 파괴.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그래서 그냥 생산을 중단하는 거고 아니면은 새로운 해외 시장 개척. 기업가 정신에 입각하여 새로운 해외 시장 개척. 그러면 기업 A사에 대한 시에 기억은 매몰 비용이라 고려하면 안 되지. 그래서 기억 틀린 거야. 자, 니은. 가는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얘들아 봐봐.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의 경제 문제는 생산물을 결정하는 거지. 그럼 생산물을 생산한다, 생산하지 않는다 모두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따라서 생산 중단도 경제 문제 중에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의 문제가 되고 디귿. 자, 맞죠? 나는 위험을 감수하는 기업가 정신에 부합하는 방향이다. 맞고요. 자, 리얼. 가나 모두에서 기업은 이윤보다 자사상품 구매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우선한다. 여러분 여기 어디에도 사회적 책임이라는 언급은 아예 없어. 그쵸? 그래서 사회적 책임의 우선시 그러면 틀린 거야. 자, 요 정도로 확인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20번 문제 정답은 자 3번 이렇게 확인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너희들이 우리 저기 21번 문제는 같이 풀어봤었나? 풀어봤었죠. 선생님이 알기로 21번, 22번 문제는 자, 우리 수능 개념에서 한번 같이 풀어봤던 문제고요. 자, 24번도 기본적인 유형이니까 일단 23번 한번 볼게. 자, 이제 23번도 가끔 문제가 시험에 질문이 좀 많은 건데 회사원 갑은 공무원 시험 준비를 위해 학원에 다녔고 결국 시험에 합격했어.
합격했네, 공무원 시험에. 하지만 공무원의 경우에 고용 안정성은 높지만 월급이 적어 회사를 그만두고 공무원이 될지 고민하고 있다. 이에 갑은 자, 비용 편익 분석을 통해 선택하기로 하였고, 비용 편익 분석한 이후에 결국 뭐를 선택했냐면 공무원이 되는 것을 선택했을 때 편익과 비용을 다음과 같이 그냥 정리한 거네. 자, 그러면 공무원이 됐을 때 편익이야. 그럼 얘들아 생각해봐. 너네 그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공무원이 됐을 때 편익을 공무원으로서 받을 수 있는 월급만으로 단정 지으면 안 돼. 우리는 공무원이 됐다면, 여러분 생각해봐. 일반 민간 기업에 취업하면 정년 보장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정년 보장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선생님 친구도 대학원 졸업하고 삼성전자에 들어갔는데 그 친구는 11년 뒤에 나왔어요. 선생님은 삼성전자 하면 너무너무 좋은 회사니까 이 친구가 정년까지 다닐 줄 알았더니 그 친구가 선생님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일반 대기업 이런 데서는 정년이란 개념이 없대요. 회사가 좀 어려워지면 정리해고, 명예퇴직 등등으로 인해서 계속 좀 밀려나거나 좀 나가야 되는 분위기가 생긴다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선생님이 어제 뉴스 봤을 때도 어떤 게 있었냐면, 이제 이런 내용은 이제 EBS에서 얘기를 못 하잖아요. 왜냐면 EBS는 특정 상표를 얘기하면 안 되니까. LG전자가 지금 계속 지금 해마다 1조 원 정도에 육박하는 손실이 발생하는 휴대폰 사업부를 지금 드디어 계속 적자가 심했거든. 그러니까 LG전자가 옵티머스라는 휴대폰이 나온 이후에 여태까지 휴대폰 사업부에서 흑자가 난 게 딱 한 번 있었어. 근데 그 흑자 금액이 몇 억이었어. 몇 억. 몇 조 원을 투자해서 흑자가 딱 한 번 몇 억이 났었고요. 나머지는 계속 지금 조 단위의 적자야. 그래서 LG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냉장고, 세탁기, 그리고 뭐 에어컨, 그 다음에 노트북 이런 건 거의 다 전 세계 1위인데 유일하게 지금 어디에서 휴대폰에서 적자가 나면서 LG그룹이 되게 힘들거든. 그러니까 이번에 드디어 LG가 얘기한 게 뭐냐면, 이번에 뭐 롤더브 폰인가에서 막 이렇게 튀는 휴대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하게 진지하게 최종적으로 휴대폰 사업을 계속할지 계속하지 않을지를 결정하겠대. 그럼 결국 LG전자는 뭐라고 판단한 거냐면, 여태까지 투입된 모든 비용들은 이미 과거에 지출돼서 회수할 수 없는 비용, 그간의 노력이 아깝긴 하지만 매몰 비용이라 간주하고 진지하게 휴대폰 사업부의 철수를 고민하지. 그러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휴대폰 사업부의 인력을 다른 부서, 예를 들어 TV나 냉장고 이쪽으로 계속 인력을 재배치하고 있고, 회사 내에 그 명예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는 거야. 명예퇴직. 결국 뭐 지금 퇴직하면 뭐 예를 들어 1년 또는 3년 동안의 월급을 한 번에 지급한다, 이런 식으로 조건으로 명예퇴직을 받고 있대. 그러니까 결국 대기업에 들어가고 일반 민간 기업에 취업하는 게 처음에는 연봉이 싸서 좋을 것 같지만 40대 이후에는 고용이 불안정해질 수 있어. 하지만 공무원은 초반에는 임금이 작아도 일단 정년이 보장되고 상대적으로 높은 연금을 받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 고용의 안정성이라는 것도 결국 그러니까 어떤 주관적인 가치 같지만 이것도 우리가 편익으로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고용의 안정성 외에도 다양한 편익의 요소가 있다. 그러면 이 편익에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겠어? 공무원으로 받을 수 있는 뭐 월급 또는 뭐 연봉 이런 것들이 있겠지. 그 다음에 비용은 현재 회사에서 받는 월급을 포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무원 시험 준비를 위해 지출한 학원비. 잘 봐. 자, 만약에 비용은 그러면 일단 이제 기회비용이 될 거 아니야. 그럼 기회비용은요, 일단 공무원을 선택했을 때 현재 회사에서 받는 월급은 결국 이거 포기하는 거니까, 그럼 이거는 무슨 비용이 되냐면, 자, 공무원 시험 선택으로 인해 포기하는 암묵적 비용이고, 공무원이 되는 걸 선택할 때 공무원 시험 준비를 위해 지출할 학원비 등은 실제로 지출하는 명시적 비용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어디 있어? 우리 23번이죠. 기억. 자, 기억은 편익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되어야 한다. 절대 아니지. 고용의 안정성도 공무원의 편익이야. 그래서 여러분, 공무원 시험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가장 큰 이유는 고용의 안정성이에요. 고용의 안정성. 그쵸? 그 다음에 니은. 자, 니은에 공무원이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월급은 들어갈 수 있다. 맞죠? 그리고 디귿. 디귿은 공무원이 되는 것을 선택했을 때의 디귿은 암묵적 비용이 되겠죠. 자, 리을. 자, 리을은 매몰 비용이 아니라 선생님이 잘못 봤구나.
잘못 봤어. 아,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지. 이의 값은 공무원이 되는 것을 선택했을 때. 선택했잖아. 그치? 그럼 선택했다면 공무원 시험 준비를 위해 지출한 학원비잖아. 학원비를 지출한 게 아니라, 잘 봐. 지출한 학원비이기 때문에 이거 그냥 매몰 비용으로 봐야 되네. 선생님이 잘못 봤어. 따라서 리을은 매몰 비용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왜냐면 잘 봐. 이거 선생님 앞에 안 봐서 큰일 날 뻔했네. 이미 합격했잖아. 합격했잖아. 오케이? 선생님이 아무 생각 없이 이거 생각 안 하고 풀었는데, 쏘리. 자, 이거 다시 정정할게요. 선생님이 아까 명시적 비용이라 했는데, 지금 문제 보니까 이미 합격했어. 합격. 자, 합격했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 준비를 위해 지출한 학원비는 이미 지출한 비용이야. 지금은 그냥 합격한 상태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합격했으니까 회사원이면서 합격한 이유만 고려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 큰일 날 뻔했네. 매몰 비용이에요. 자, 다시 이미 합격했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 준비를 위해 지출한 학원비는 매몰 비용이다. 되니? 오케이. 그래서 리을은 매몰 비용이기 때문에 제외되어야 한다가 맞고요. 자, 24번은 가장 전형적인 우리 수능 개념의 심화학습 주제에 나와 있는 내용이랑 거의 똑같은 내용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정도는 쉽게 푸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23번까지 해서 자, 테마 2단원 합리적 선택과 비용 편익 분석 기본 문제들 다 정리하고요. 자, 그럼 이제 3강에서는 또 나머지 문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좀 압축적으로 쫙쫙 진행될 거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자, 복습 철저히 부탁드릴게요. 자, 힘내시고요. 항상 응원합니다.